기가 막힌 녀석들과 기가 막힌 영화들을 이야기해보는 기가 막힌 영화 토크쇼. 기가 박스. 내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매번 그래요. 매번. 기가 막힌 녀석들과 기가 막힌 영화들을 이야기해보는 기가 막힌 영화 토크쇼. 기가 박스. 네,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죄송합니다. 와, 네. 저희는 언제쯤 이제 이게 한 번에 통과가 될까요? 뭐 매번 제 잘못인 것 같은데, 네, 한번 돌아가면서 인사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녹화하는 또 스튜디오를 새롭게 옮겨서 새로 또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뭐 예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넓은 공간이어서 뭐 분위기도 또 더 좋아졌고, 기분도 좀 넉넉해졌고, 또 날씨도 요즘에 이제 겨울을 지나서 따뜻해지면서 이제 봄 하다 보니 뭐 전체적으로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고, 그날 중에 하나 또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웃지 마세요. 네. 저는 집콕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도 꾸준히 하고 있고, 요즘에는 친구랑 같이 뭐 무용 연습도 하고. 오, 무용. 네, 무용. 이것저것. 몸이 좀 무용 잘 하시는 몸이신가요? 원래 조금 했었는데 아,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서 안 하다가 다시 몸 깨우고 싶어서 그래서 다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기 유연하신 분, 저기 또 환천 작가님 또 과거에 완전 유연해요? 엄청 유연하시죠. 저는 유연 안 한데. 유도하려면 좀 이렇게 막 예. 뭐 또 운동할 때 음. 근데 또 유도라는 운동이 크게 이제 많이 유연성이랑은 제가 사실 유도 잘 못해가지고 황 대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보냈던 것 같은데 특별히 한 게 없네 진짜. 네. 뭐 나가는 것 자체가 약간 민폐인 시대니까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영화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생활 요즘에 좀 어떠세요? 요즘에 분위기가 그냥 봄이 오면서 좀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몰라도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도 이제 시작을 했고 뭐 백신들 그리고 개봉작들도 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또 저희가 오늘 이제 하게 될 리뷰할 영화, 한국 영화도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약간 좀 부흥의 불길이 약간 시작되는 그런 다시 느낌이 있는데, 극장가에서는 좀 어떠신지 회사 분위기는. 참 진행자이신 뭐나 연습하세요. 학원 다니시나? 난또 손석희가 옆에 앉아 있는데 100분 토론을 하자는 건가? 아니 뭐 안 그래도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문체부 장관님이 각 영화관 3사 대표님 모시고 또 뭐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하시던데, 이렇게 영화관에서 전파된 사례가 없는데 너무 좀 심리적인 요인으로 많이 안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려는 것 같고, 네. 극장에서도 이제 조PD 이야기한 것처럼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 오지 못했던 이유가 약간 심리적인 거리감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또 백신 접종을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심리적인 장벽들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때마침 또 미나리가 작년에 기생충처럼 네. 좀 한국 영화 시장에 좀 순풍을 보러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뭐 확실히 관객분들도 좀 늘어난 것 같고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의 뭐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한천 작가님. 네, 저도 지금 와이프가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떠나가지고. 진짜 네. 야 어쩐지 표정이 밝더라. 근데 아기를 혼자서 아. 봤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혼자 육아를 한다고 아주 힘든 일주일을 보냈죠. 야, 아기 밥 먹이고 똥 치우고 빨래하고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성도 많이 하고 네. 그런 하루를 보내고 어저께 이제 비로소 아기를 제주도로 넘겨주고 이야.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뭐 저도 뭐 근황을 얘기하자면 정말 대한민국 어머니와 또 아내님들이 대단하다라는 걸 또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생아가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뭐 한 2주 3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저도 그렇지만 집에서 아이와 같이 있는 아내님들은 진짜 얼마나 힘들까. 또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만 커주면 좋은데, 이게 가끔씩 이제 뭐 영아 산통 같은 것도 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뭐랄까 울음과 그치지 않는 그 몸부림, 이런 걸 보면은 아직 뭐 저희가 초보 엄마 아빠라 그런지도 몰라도 신경 쓰여서 잘 못 자기도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고 하니까 영화 보는 뭐 오늘 미나리에서도 많이 그런 느낌들을 받았지만 영화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또 경험에서 나오는 뭐 그런 심리들도 저희가 전에 결혼 이야기 할 때도 그랬지만 아무튼 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계셨고 또 좋은 소식들도 있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자존심도 많이 높여주고 있는 자긍심도 주는 미나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는 2021년 3월 3일에 개봉한 미나리입니다. 낯선 미국. 제이콥은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아칸소라는 아주 작은 마을로 이사를 옵니다. 태풍이 오면 천장에 비가 새고 병원까지는 1시간이나 걸리는 바퀴가 달린 이 집. 10년 동안 번 돈에 대출까지 받으며 농장을 가꾸려는 제이콥과 그런 남편이 못마땅한 아내 모니카는 자주 다투게 되고 생계를 위해 병아리 감별사 일까지 하던 부부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모니카의 엄마 순자를 미국으로 부르게 됩니다. 고춧가루에 멸치, 한약을 가져온 여느 그랜마 같지 않은 할머니 순자, 의젓한 큰딸 앤과 장난꾸러기 막내 아들 데이빗은 그런 순자가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낯선 작은 마을 아칸소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새로운 날들을 함께 맞이하는 5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나리. 아 미나리가 영어 이름도 미나리예요? 그냥 제목을 미나리로 지은 것 같고 뭐 미국 이름이 있겠지. 네 맞아요. 그냥 영어 이름을 미나리라고 그냥만 쓴 것 같아요. 그냥. 알아요? 영어로? 몰라요. 제가 저희 직원 중에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네, 미나리에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 했더니 방금처럼 미나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이거를 미나리 한글 발음을 네. 한 것 같고 미나리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이제 미나리 뜻이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이제 미나리가 생명력이 좋은가 봐요. 어디 뿌려도 잘 자란다. 뭐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해서 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해서 미나리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을 3월 3일 수요일 날 했고 12세 관람과 러닝타임은 115분입니다. 그래서 좀 자전적 영화의 경우에는 좀 러닝타임이 긴 경우가 있는데 좀 뭔가 콤팩트하게 잘 떨어진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드는 지점이었기도 하고 처음 공개된 건 작년 1월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본격적인 수상 레이스를 달리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2월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막 흥행 성적이 막 불같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흥행 가도를 달리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본과 감독은 아이삭 정 감독님이 하셨고, 근데 이 영화도 이제 제작비가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다룬 미국에서 촬영된 영화들 중에 가장 초조 예산이죠. 적은 예산이 아닌가. 그런 만큼 감독님이 뭐 이전의 작품들도 이런 저런 적은 예산이 가능한 이유는 감독 본인이 촬영, 편집, 감독, 연출 뭐 다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가능했고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뭐 이 영화 또한 뭐 각본 감독을 정인삭 감독님이 하셨고 많은 부분에서 감독의 역량으로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아칸소에서 직접 출생을 하셨고 대학교 때까지는 생물학을 전공을 하셨다가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만든 영화가 2007년에 문유랑 가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문유랑 이분이 영화 제목을 그 배경이 되는 현지어로 좀 짓는 그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르완다 가족 이야기를 다룬 장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유랑 가보라는 게 그 주인공 이름이고 이 영화 첫 번째 영화인데도 칸 영화제 황금 카메라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 영화는 아비가일, 뭐 럭키 라이프 이런 영화들을 다 만들어 오셨는데 뭐 공이 전부 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영화를 계속 만들어 오시다가 미나리로 좀 전 세계 평단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주목을 받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축하드리기도 하고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뭐 들리는 그런 뒷얘기로는 이제 감독님이 하도 영화가 잘 안 되고 흥행도 안 나고 어렵고 그런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영화 시스템에서 영화를 만들었으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나에게는 재능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뒷얘기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까지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면 더 이상 나는 이제 영화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마지막 만들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더 이상 그런 고민하시지 않고 이제 쭉쭉쭉쭉 하고 싶은 영화들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또 아까 또 말씀하셨던 이 사실은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영화들 중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우 개런티 부분인데 아마 지금 20억이라는 이 제작비면은 여기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거의 노개런티 수준으로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는 이제 여기 스티븐 연이 감독님하고 그런 친족 관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무슨 뭐 사촌 매형 그러니까 뭐 가깝진 않은데 먼 친척인데 어쨌든 그런 혈연 관계가 있어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또 전달을 했고 또 잘 받고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 이어져서 풀린 게 아닐까. 네. 그런 그래서 뭐 윤여정 선생님도 이 영화 예산이 처음에 영어로 들었으니까 200억으로 잘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뭐 미국에서 만드는 영화 200억이면 적은 편이죠, 엄청. 근데도 뭐 200억 정도면 출연료도 어느 정도 되겠지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20억이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돼서 그랬다. 그렇죠. 아니 걱정도 많이 하셨다고 실제로도 독립 영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출연한다는 너무 개념이니까. 잘하시니까 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갈지 뻔히 알면서도 또 한다고 하셨고 또 영화 시나리오를 보고도 굉장히 좋게 보셔가지고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출연한 게 이제 스티븐 연이 이제 제이콥 남편으로 출연하고 한예리 배우가 이제 모니카 와이프로 출연하고 윤여정 선생님은 순자로 출연합니다. 윤여정 선생님 하게 되는데 되게 이 감독 인터뷰 보면 다른 배우들은 예리 막 스티븐 하다가 윤여정 선생님 얘기할 때 윤여정 선생님 윤 선생님 선생님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앨런 킴이 이제 아들 데이비사의 그 앨런인데 연기가 거의 처음이라고 하고 노엘 조라 앤 이제 딸로 나오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연기 경험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작비는 20억 정도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한 7.5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이 예산에서 어떻게 가능했나 싶은 게 24회차로 그냥 영화를 한 편을 24회차인데 거기 알칸소 가서 25일 만에 영화를 찍어냈다고 하더라고요. 크레딧 보다 보면 되게 반가운 이름 중에 하나가 브래드 핏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플랜 B라는 제작사인데 작품성 있는 그렇지만 뭐 블록버스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 영화 제작사고 브래드 피트가 이제 설립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플랜 B에서 나온 영화는 이제 노예 12년, 옥자 아카데미도 받은 문라이트, 디파티드, 월드워 Z, 워머신 넷플릭스 영화를 쭉 만들어온 실력 있는 제작사에서 진행하게 됐고 이 진행하게 된 게 스티븐 연이 먼저 시나리오 굉장히 좋게 봤고 스티븐 연이 옥자하면서 플랜 B랑 같이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플랜 B에다가 이 작품을 제안을 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큰 도움을 많이 스티븐 연이 가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미국의 또 주류면서도 한국계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브래드 피트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에 스티븐 연이 자기 이름도 나오죠. 또 같이 넣어서 한 거 보면 본격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영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20억이라는 제작비로만 진행이 됐던 게 감독이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한 건가? 싶긴 해요. 플랜 B 정도면 더 많은 예산을 넣을 수도 있을 건데 그 정도로 막 어렵고 영세한 업체가 아니니까 일부러 그냥 그 예산이 커져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좀 예산을 이 안에서 진행을 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고 한국에서 배급은 판시네마입니다. 라라랜드 배급한 곳으로 유명한데 노예 12년을 여기서 배급을 해서 이때부터 시작된 플랜 B의 인연으로 이 영화도 한국에서 배급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대박 터졌다. 네, 그렇죠. 진짜 수입 배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진짜 10만 명 동원하면 진짜 대박이라고 그걸 막 목표로 달려가는데 이 영화는 충분히 10만 원 돌파할 것 같고 또 라라랜드 못지않게 굉장히 재개봉도 많이 하고 많이 또 상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제가 다루기 전에도 이미 한국 개봉하기 전에도 뭐 엄청난 수상 소식으로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157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고 69관왕. 근데 궁금한 게 그런 상을 받으면 상금 같은 것도 있어요? 있죠. 그래서 뭐 헐리우드 엄청 큰 영화 같은 경우야 뭐 그렇게 상금이 크게 중요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돈을 주면 좋겠죠. 근데 크지는 않고. 또 해외 영화제 또 수상하실 또 이게 조 PD님 얘기네요 옆에. 네, 저희도 작년에 돈 받았어요? 종이꽃이라고 그 영화로 거기는 근데 상금은 없고. 안타깝네. 트로피와 이제 그 상패를 주는데 저희 돈으로 만들어서 받습니다. 아 돈을 내고 트로피도 뭐 제작을 의뢰를 해야 돼요.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작년 그때까지만 해도 미나리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또 동양인 남자 배우로도 최초로 이제 안성기 선배님이 거기서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셨고
또 동시에 이제 외국어 영화 연출상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관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도 사실은 여태까지 아니, 없었던. 미나리도 못 받은 상황입니까? 저희가 받았으면 같은 시기에 작년에 영화제를 돌았으면 저희가 미나리보다 좋은 받았으면. 곳이 낫네. 네. 야 제목도 네. 쓰다. 근데 69가당 하셨잖아요. 저희는. 네. 그 외에는 뭐. 네. 돈을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나눠 먹나? 아 이게 진짜 나도 궁금했는데. 궁금하네. 트로피도 누가 그러니까 하는지. 뭐 쪼개서 가나? 일단은 트로피를 어떻게 보내주냐면 주연 배우 거 하나와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제작사? 타셨으니 감독 하나 그리고 회사용 하나 3개를 이제 받죠. 잠깐만 그러면 나무주연상을 받았다. 그러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3개 다 저희가 산다고요. 안 사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때만 받을 수 있는 어때 새겨서 주니까. 그러면 이거 막 69관왕이면 트로피 값도 어마어마하겠구만. 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휴스턴 영화제도 사실 영화제로서 유수한 역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여기도 큰 상업 영화제가 아니라 미국의 독립 영화들이 출품하는 그런 영화제다 보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을 수도 있고 안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영화제 같은 경우는 트로피를 제작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69관왕 하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은 영화제 한두 개에서 상을 타다 보니 영화사나 또 감독님이나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그 트로피를 소장하고 싶으니까 추가로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3개 갖고. 이거 다 참석하는 것도 빡셀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는 요거 작년에 요 휴스턴 영화제도 있었고 시카고에서도 영화제가 있었고 대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화제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열심히 그냥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다녀왔겠죠. 근데 이제 다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 상금도 이루어지고 없고 네. 뭐 트로피도 돈 주고 내고. 사야 되고 네, 조금 아쉬웠지만 뭐라 그랬는데 코로나를 가지도 못하고 네. 궁금한 게 네. 영화를 만들면은 이렇게 많이 노미네이트가 된 거면 그 영화제마다 다 이제 출품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제 영화사 혹은 감독님이 직접 개인이 출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공지가 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품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역으로 한국에서 해외 배급사와 계약을 맺고 그쪽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 해외 배급사가 전 세계에 있는 영화제들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 영화가 갈만한 곳들 찾고 또 이제 또 거기서 거꾸로 이제 보도 자료나 이제 저희 그런 정보들 넘기면 초청을 또 받기도 해요. 내달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고 아마 여기도 그런 대행하는 배급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뿌렸을 거예요. 이제 뿌렸는데 다만 이제 영화가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선택을 받았고 중요한 건 출품비도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와. 네. 출품 비도 있는. 네, 출품 비용이 있어요, 다. 그래서 그것도 뭐 이렇게 될 만한 영화니까 그쵸. 그런 것도 돈 들여서 하는 거고 이 미나리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스카 레이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스카가 한 2월 정도에 이렇게 시상식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기생충에 비해서 좀 늦게 일정을 시작하긴 하지만 또 그렇게 힘든 여정을 또 많이 다니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은 또 저희의 기대하는 한 줄평 시간이 왔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이 작가님부터 한번. 네. 저의 한 줄평은 미나리 언젠간 오겠지 좋은 날이. 미나리 좋은 날이. 라임. 라임. 좋은 날이. 미나리 좋은 날이. 이게 약간 안 먹힌다 싶으니까. 그 이제 미나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디든 갖다 놔도 잘 자란다. 그 가족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가족들이 이제 살면서 많은 이 힘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저렇게 이제 꾸역꾸역 살아가다 보면은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생각에. 좋게 보셨나 보네. 저요? 글쎄요. 나 살짝 기대한 게 있는데 네. 작가님한테. 난 내가 좀 이상한가. 나는 진짜 나중에도 질문할 부분도 그런 거고. 아니 진짜 도대체 영화는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녹화할 영화를 2편 연달아 봤는데 2편 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 사람이 달라졌나 내 눈이 이상해졌나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또 내가 그동안 관심 있었던 영화를 한 편 더 봤어요. 그래서 어저께 총 3편을 봤는데 이야. 내가 찾아본 영화는 또 재밌더라고요. 뭐 보셨어요? 플립 있는 넷플릭스. 그 여자애랑 남자애 나오는 그 소소한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건 또 재밌게 본 거 약간 보니까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담감에? 막 봐야 된다 약간 이 부담감.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오락적이고 네. 남들 다 재밌다고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워낙 미나리가 지금 상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또 마음도 진짜 넓게 가지고 이 좋은 영화, 이 상 많이 받은 영화 나도 진짜 거기에 동참해보고자 하는 넓은 마음으로 이제 봤는데도 글쎄요던데요. 보통 상 많이 받는 영화들은 좀 상업적인 것과 거리가 멀어서 일단은 일반 관객들한테는 좀 외면당하거나 혹은 평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전문가 평이나 평론가 평들은 엄청 좋은데도 이게 제가 이 보는 눈 자체가 이 좋은 영화를 내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나 이런 걸 느끼기도 했고. 그쵸.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좋은 영화의 기준이라는 건 맞아요. 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재밌고 좋은 영화가 좋은 영화인 거지. 그런 걸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걱정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한주 평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세계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에 동참하는 경험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우리 보은 감독님께서 뭐 이런 비슷한 코멘트를 하셨는데 진짜 이건 너무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공감을 받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전 세계인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또 좁혀보자면 한국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거를 지켜보게 되고 또 거기에 내가 좀 뭔가 동참해서 같이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거에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할까? 괜찮았습니다. 네. 최 배우님. 아, 네. 영화를 그냥 영화로 보지 못하게 한 영화. 그것- 약간 반반. 네. 부담감이 좀 있으셨나 한 줄 평에? 아니요. 아니 근데 약간 이거 나를 견제하나? 글쎄요. 근데 약간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글쎄요. 써내려가다가 이거 그냥 한 줄평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음. 체크된 건데 미나리를 본다고 이제 그 SNS에 올리고 나서 영화 끝나고 그 답장들로 뭐 후기 알려줘라 뭐 어땠냐 이렇게 막 답장이 와 있는데 이거를 약간 평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좋았다 나빴다 뭐 내 스타일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게 원래는 이제 명확하게 됐는데 뭔가 그게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왜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또 그 좋은 영화라는 낙인이 이미 찍혀져 있어서 조금 그런 부담감도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요 그거는 없었는데 공감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영화 보면서 너무 이제 솔직하고 막 피식피식 웃음도 나고 공감도 조금 되다가 끝날 때쯤에는 중간중간에 덜컥거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공감이 안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끝날 때쯤에는 이게 뭐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이런 느낌으로 상암까지 왔거든요. 그 다음 영화를 보러. 제가 막 생각 정리하려고 썼던 거는 왜 만들었는지 찾고 싶은데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이 상태로 딱 끝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 줄 평도 영화를 그냥 영화로 보지 못하게 한 영화. 네네. 네. 저는 제가 환천 작가님의 그 라임을 한번 좀 흉내를 내봐서 제 한 줄 평은 평범함의 극치 스타들의 잔치입니다. 평범함의 극치. 스타들의 잔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걸 라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임의 수치. 아니 근데 뭐 저는 한 줄 평의 이유가 그거예요. 이 영화가 진짜 평범해요. 진짜 평범해요. 영화 내용도 평범하고 영화 속 이야기의 백구복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오르막 내리막도 별로 없고 뭐 나쁜 역할도 별로 없고 환란도 별로 없고 그냥 정말 평범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배우들은 엄청 스타들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미네이트 되고 수상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진짜 별들의 잔치라고 하잖아요. 영화제들 이런 걸 보면 수많은 영화제들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타의 끝을 달리고 있는 영화의 지금 인생인 건데 그래서 그냥 저는 영화 자체는 굉장히 평범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정말 스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걸 이루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평범함의 극치 스타들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플랜 B라는 회사도 뭐 어떻게 보면은 유명하죠. 정말 수많은 미국 영화사들 중에서는 뭐 이름 있는 영화사랑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만의 색깔을 내면서 잘 네. 하고 있죠. 미나리가 어느 나라 영화라 해야 돼요? 이 영화는 어느 나라 영화로 봐야 되냐? 사실 뭐 영화의 국적을 따지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한데 사실 뭐 한국어 대부분 한국어로 촬영이 돼서 또 한국 이미지들을 다루기도 하는 영화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 감독이 그냥 미국 영화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배급되기 시작한 영화라서 그냥 미국 영화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의 뭐 제3세계 영화처럼 뭐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태도는 좀 아니지 않나 뭐 네. 생각이 듭니다. 미국 영화죠, 미국. 제가 이제 제작사의 기준과 그러니까 또 그거 국적을 어떻게 정해요? 그 한국 영화 저희도 이제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 통합 전상만 시스템에 영화가 이제 저희가 제작하고 개봉하면 등록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작사
기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뭐 감독님의 국적이라든가 주연배의 국적도 다 명시를 하게 돼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이게 제작을 어디서 했느냐, 어떤 자본을 받고,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도 기사가 좀 났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서는 이 미나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냐면 우리나라의 기준에 있어서 미나리는 미국 영화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플랜 B라는 영화사가 제작을 했고, 네, 그것만 봐도 미국 영화인 거죠. 사실은 감독이 한국 사람이어도 뭐 주연 배우들이 한국 사람이어도, 그런데 거기다가 거기는 감독도 미국 사람, 또 제작자도 미국 사람, 주연 배우들 중에 뭐 절반 이상은 미국 사람, 촬영도 다 미국. 그래서 사실은 미국 영화가 맞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영화의 국적을 정하는 뭔가 법적인 뭐 신청 절차나 이런 게 있나요?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런 사실 영화화라는 거에 권리가 제작사한테 제작사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작사의 그 출신을 따라간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 합작 영화들도 많고 그런 돈도 많고 뭐 그렇지만 결국 그 메인 투자금을 받아서 메인 집행하는 제작사가 어디냐가 기준이 되는 것 같은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뭐 제가 예전에 합작 영화, 한중 합작 영화를 만들었을 때 촬영이 100% 한국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주연 배우도 이제 중국 배우 2명 외에는 이제 저희가 이정재 선배님도 저희 주연 배우였고, 모든 스태프들, 모든 배우들, 모든 보조 출연까지도 다 한국 사람이었고, 모든 로케이션도 한국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이제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중국 영화사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영화사랑 합작을 한 개념이어서 그건 중국 영화인 거죠. 그래서 결국 개봉도 중국에 가서 했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우리나라 룰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룰이라는 게 아니라 세계 만국 공통의 룰이지 않을까. 통합 전산망이 어떻게까지 전 세계가 구축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영화에서도 그런 해외 영화들에 대한 어떤, 왜냐면 영화제를 출품을 하려면 이 영화 국적이 어디냐를 다 적어서 내고 어떤 제작사가 내느냐 이런 게 적혀서 나가는 거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니까 이제 뭐 개봉하러 저희가 수입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 영화가 그러면 어디 나라 영화냐를 다 이제 수입할 때부터 그게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영화 입장권 뭐 전산 통합망 들어가셔서 미나리를 치시면 이게 아마 미국으로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공통의 그렇게 룰이 있는 해봤자 거죠. 네. 상 주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네, 그건 또 영화제 기준이 또 다르죠. 어떤 영화제 영화는 이렇게 외국어. 우리는 이거 미국 영화다 했는데 상 주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 외국어 영화인데.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상을 받은 건데 이제 수입 배급 혹은 이렇게 뭐 그런 시스템을 거치려면은 이거는 이제 그 각 자국의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또 복잡하지만 저번에도 또 몬스터 헌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그 몬스터 헌터가 중국 영화냐 해외 영화냐에 따라서 이게 중국 자국 시장에서 개봉을 할 때 이제 해외 영화를 수입해서 쿼터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자국 영화가 개봉이 되느냐도 굉장히 또 그런 차이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실익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미나리는 미국 영화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